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8일 시행이 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중에 자주 묻는 질문 Q&A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최대표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하고 좀 다른 게요.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을 해왔죠. 근데 이 손실보상제는요,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죠.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이 기간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집합금지는요, 보시는 것처럼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적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연매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표처럼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은 10억 원 이하면 소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30억 이하, 그 다음에 도매, 소매 이런 데들은 50억 이하, 그리고 운수, 창고업 이런 데들은 80억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이런 데들은 120억 이하. 이렇게 소기업의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을 가지고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손실보상금 산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기 보정률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하고요.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의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서 지자체에서 확인한 기간이고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고정비는 다 반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합친 거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 중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랑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의 100%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정률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이제 보정률이란 거는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많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일단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자료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과세 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을 때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업장별입니다. 손실 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에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라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겠죠.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번호와 그 다음에 본인 인증 이렇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바로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장 신청은요,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확인보상입니다. 확인보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 등록하시고 본인 인증하고요. 필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 현장 신청은 필요한 증빙 서류와 확인 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의 신청,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은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이나 현장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그 다음에 본인 인증 후에 필요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시고요. 현장도요, 마찬가지로 추가 증빙 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손실보상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내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산정된 보상금은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콜센터 운영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요. 1533-33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에 보시면 이제 기간별 운영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8일 날 이제 시행이 되고 10월 말까지는 아직 이제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냥 단순한 문의 위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배치해서 그냥 단순한 문의에 대한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이제 실제로 보상이 이제 시작되는 요때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좀 안내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배치해서 그렇게 문의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콜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이 또 지나게 되면 일반 민원 기간이라 그래서 또 인력을 조금 줄여가지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10월 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10월 27일부터 신청 확인 그 다음에 지급이 시작이 되니까 잘 필요한 서류들이나 내용들 숙지하셨다가 신청하시는 대상이 되시고 신청할 때가 되면은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좀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